안녕하세요. 레그 기반 보안 페이로드 분석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자동화팀 오주원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방금 그 황범석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자동 분석이라는 부분과 크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챕터는 문제 정의입니다. 이 챕터에서 저는 저희가 페이로드 분석기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와 그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챕터는 레그입니다. 이 챕터에서 저는 레그라는 개념에 대해 소개드리고 레그를 적용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레그라는 기술을 적용으로 해서 만들어진 페이로드 분석기의 그 구조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챕터인 문제 정의입니다. 저희가 페이로드 분석기를 만든 목적은 보안 관제 요원들을 보조할 수 있는 LLM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심이나 소아에서 특정한 정보가 표출되었을 때 저희는 LLM이 페이로드를 자동으로 분석해준다면 보안 관제 요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페이로드를 기반으로 LLM이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해준다면 단순 반복적인 보고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시간 역시 감소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AI가 페이로드 내의 공격 패턴을 정확도 높게 분석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대응 역시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수입한 목표는 CVE, CWE, 카펙, 마이터어택, 오와스프 등의 보안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LLM이 페이로드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안 프레임워크들은 페이로드 내의 구체적인 공격 대상이나 취약점, 공격 패턴,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알려주기에 이에 대한 정확도 높은 분석을 LLM이 할 수 있다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자동 분석과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크게 4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달성해야 했던 첫 번째 조건은 정확도였습니다. 만일 LLM의 정확도가 충분치 못하다면 보안관제 요원들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LLM이 그럴듯한 답변이 아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보안 정보의 업데이트였습니다. 보안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기에 보안 정보가 만약 업데이트 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분석을 LLM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보안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제품을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사이트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정보를 LLM이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보안 공격은 특정한 소프트웨어나 취약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특정 사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면 제대로 된 분석과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전제 조건은 사이트 내의 정보나 페이로드가 외부로 반출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챗GPT 등의 모델이 아닌 오픈소스 SLLM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에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선택지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안은 일반적인 LLM의 페이로드 분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3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LLM의 지식은 학습시킨 시점에 국한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또한 만약에 LLM의 지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LLM이 공개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이트나 보안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일반 LLM의 페이로드 분석 품질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두 번째 방안인 파인튜닝을 고려했습니다. 파인튜닝은 이미 학습된 모델을 대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학습시켜주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파인튜닝을 위해서는 많은 GPU 자원과 정제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앞에 두 방안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제일 나은 선택지로 선택한 것이 레그였습니다. 레그가 어떤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레그의 개념을 소개하고 레그를 사용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그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합니다. 의미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레그는 외부 문서 검색과 LLM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사용자의 질문과 관련된 문서를 검색하여 LLM의 프롬프트에 추가함으로써 더 정확한 답변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레그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외부 검색 기능에 있습니다. LLM이 사전에 학습하지 않은 정보라도 관련 문서를 검색하여 프롬프트에 포함해서 더 적절한 답변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개발자가 LLM이 참고할 문서를 선별하여 준비한다면 LLM의 방향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LLM 시스템의 작동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슬라이드는 일반적인 LLM의
작동 구조를 그린 겁니다. 어떤 사용자가 인풋을 넣으면 레그 프로덕트는 질문을 임베딩이나 토크나이제이션 같은 방법으로 검색 가능한 방법으로 전처리합니다. 이 전처리된 질문을 바탕으로 사전 구축된 벡터 스토어에서 가장 관련성 있는 문서를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검색된 문서를 컨텍스트라고 하고, 이 컨텍스트 문서는 이미 준비된 프롬프트에 통합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LLM은 컨텍스트가 포함된 프롬프트를 받아 답변을 생성하고 시스템은 이걸 파싱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한 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선 이 과정의 핵심 요소인 임베딩, 벡터 스토어, 프롬프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베딩은 레그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임베딩은 문장의 의미를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맛을 표현하는 어휘를 학습한 임베딩 모델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매운맛이라는 어휘를 0.1, 새콤한 맛이라는 어휘를 0.7, 단맛이라는 어휘를 0.1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만일 유저가 매콤 새콤한 맛이라는 어휘를 모델에 입력을 하면 이 의미는 매운맛과 새콤한 맛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0.3을 4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는 임베딩 모델이 단어와 문장들 간의 상대적인 의미 차이를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레그 시스템에서 임베딩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베딩 모델은 사용자의 질문과 문서를 어떤 특정한 수치 형태로 변환합니다. 이때 변환된 결과는 특정한 숫자를 가진 숫자 배열, 벡터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벡터 표현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문장이나 단어들 간의 의미적 유사성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레그 시스템 검색을 위해서 또 저희는 벡터 스토어, 참고 문서를 미리 준비하는데요. 이 문서들은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벡터로 변환되고 벡터 스토어에 저장이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외부 문서 저장소가 일반적으로 벡터 스토어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벡터 스토어는 저희가 준비한 문서를 수치화된 벡터 형태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질문과 가장 유사한 문서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 검색 과정을 실제 검색 과정을 단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유저가 이렇게 어떤 질문을 입력하면 임베딩 모델이 전달이 되고, 이 모델은 어떤 특정한 벡터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벡터는 벡터 스토어에 저장된 문서들의 벡터와 비교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가장 유저의 질문과 어떤 벡터 스토어에 저장된 문서와 유사한 도큐먼트를 저희는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검색된 문서는 컨텍스트로서 LLM의 프롬프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LLM은 관련 정보를 참조해서 더 정확한 답변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프롬프트는 LLM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과 제약 조건을 적어놓은 문서입니다. 생성형 AI를 써보신 분들은 AI에 특정한 문장을 넣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문장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프롬프트의 하나의 예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파란 박스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CVE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에서는 CVE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페이로드와 관련된 CVE ID와 설명, 그리고 페이로드를 기반으로 한 근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검색된 어떤 특정한 도큐먼트가 있으면 거기랑 관련된 ID랑 디스크립션이 있어서 이게 컨텍스트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어떤 프롬프트가 완성이 되면 이 프롬프트는 LLM에 들어가 답변을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레그를 적용해서 만든 페이로드 분석기의 구조와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든 페이로드 분석기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 관제기술 연구팀과 같이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제기술팀에서 만든 에어와 통합되어서 작동을 합니다. 만일 유저가 어떤 특정한 페이로드를 에어 내에 주입을 하면 그건 저희한테 API 서버로 오게 되고 페이로드를 전처리한 후에 저희 같은 경우에 벡터 스토어 내에 스노트룰을 준비를 해놓는데, 그 스노트룰을 기반으로 가장 유사한 도큐먼트를 찾는 데 사용이 됩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레그 프로덕트랑 좀 다르게 리랭커라는 걸 사용해서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검색된 문서는 컨텍스트로 들어가서 AI 모델로 전달이 되게서 그 답변을 사용자가 받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엔 레그를 구현하기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툴로 랭체인을 사용하고 있고, 벡터 스토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PostgreSQL의 익스텐션인 pgvector를 사용해서 벡터 스토어를 만들고 있으며, LLM으로 모델로 llama3 8B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랭커에 대해서 잠깐만 첨언드리겠습니다. 리랭커는 문서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일반적인 의미 기반 검색은 바이인코더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바이인코더 구조는 지금까지 보셨던 거랑 똑같은데, 어떤 특정한 두 문서를 벡터화해서
그 두 벡터 사이에 어떤 시밀러리티를 비교해서 유사성을 비교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검색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랭커 같은 경우엔 유저와 질문과 준비한 도큐먼트들을 동시에 하나의 모델에 다 넣기 때문에 크로스 인코더 구도라고 불리고, 이 모델을 사용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리트리버, 그러니까 이 구도를 사용해서 검색의 정확도를 12% 향상시켰습니다. 그럼 이게 포함된 저희의 전체 검색 시퀀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로드가 들어가서 벡터로 변환이 되고 스노트룰이 저장되어 있는 저희 벡터 스토어에 유사한 문서를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복수개의 후보 도큐먼트를 저희는 찾고, 이 복수개의 후보 도큐먼트를 리랭커 모델에 주입을 합니다. 그 리랭커 모델은 저희가 컨텍스트를 주입해서 프롬프트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 전체 검색 시퀀스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관제기술연구팀과 같이 테스트 122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었고, 그 테스트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검색 시퀀스는 정확도는 86%가 나왔습니다. 이 검색 시퀀스를 트레이싱할 수 있는 도구로 랭스미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랭스미스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단계별 작동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get context라고 하는 게 여기 검색 과정이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검색, 그러니까 전처리와 검색, 그리고 리랭커의 작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엔 데이터 전처리에서 검색, 리랭커 작동, LLM의 답변까지 총 이 어떤 특정한 페이로드를 분석을 해서 답변을 이런 형식으로 답변을 내놓는데 총 2.48초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저희가 만든 페이로드 분석기를 실행한 결과 UI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에어에서 보시는 UI 화면입니다. 에어에서도 생성형 AI, 어떤 특정한 페이로드에 대한 생성형 AI 분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페이로드 분석기는 여기서 그린 AI라는 명칭으로 에어와 통합되어 있고요. 에어는 어떤 특정한 유저가 페이로드를 입력을 하면 CWE, CVE, OWASP, 카펙 등의 보안 프레임워크랑 관련된 분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CVE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선 이걸 확대해 보겠습니다. 에어에서 사용하는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소넷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CVE를 언급하지 못하지만, 에어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CVE의 정보와 출처, 페이로드를 기반으로 한 판단 근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보안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페이로드를 자동 분석하는 태스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페이로드 자동 분석 기능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자동 분석 기능을 고도화하여 구체적인 사이트의 조건과 관련된 자동 대응이나 보고서 작성 기능을 제공하려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화팀 오조원이었습니다.